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결기와 용기를 다지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욱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더욱 아프게 매를 들어 주십시오. 부모님과 같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에 매 달게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지금 화면, 과거 화면과 최근 화면 같이 보셨는데요. 뒷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나간 부분이 오늘의 저희가 한 얘기해 볼 주제인데 요즘 여야가 보여주기 경쟁을 왠지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뭐 민생시계 이런 걸 좀 만들어 갖고 세워두는가 하면 사랑의 매 걸개 그림까지도 뭐 걸어놓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독특하게 특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과거에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국회에서 많이 있었는데 요즘 뭐 선거도 아닌데 이게 등장을 해서 눈길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 민생시계가 지금 세워져 있었어요. 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요, 우리가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전에는 이 사실 예산안이 12월 마지막 날 거의 뭐 새벽을 넘어가면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이런 경우 많아서 거의 준예산 가느냐 마느냐 상황까지 갔다가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헌법상은 30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본회의에 그렇죠. 올라가고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2014년 만든 이후에 계속 이걸 지켜왔습니다. 요번엔 못 지켰죠. 네네. 근데 이 국회라는 게 꼭 법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관례라든지 이게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 국회도 보면 관례 같은 게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례를 사실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민생 그 예산, 대통령 공약상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시키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럼 저 시계는 이제 그 마감 시한 지켜야 되는 처리 시한을 지금 계속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계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감 시한 지났습니다. 그럼 저 시계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가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지워버렸는지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정기람 전 위원장님은 국민의당 얘기인데 네. 뭐 휘초리 걸개 그림 그리고 뭐 또 그거 다음에는 떼수건 뭐 아니면 뭐 효자손 이런 그림이 있는 걸개 그림을 건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왜 거는 겁니까? 뭐 지금 국민적 지지라 그럴까요? 국민의당이 처한 상황이 지지율 이른바 4%, 5%로 지금 지지율에 덫에 갇혀있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그럼 저 휘초리 그림에서 국민이 마음을 열 때까지 때려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이런 그 뭐랄까 이벤트 또는 어떤 그 걸개 그림이죠. 이런 걸 통한 어떤 시각적 효과 이것이 정치권에 거의 일반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할 이유는 아니다. 뭔가 좀 시각적으로 국민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구호만 나오면 구호만 나오면 뭐 하겠냐는 거죠. 진짜. 지금 당장 지금 이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때문에 모든 사안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에게는 지금 쏟아지는 당내 관심은 통합 논의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통합 논의로 촉발된 이른바 당내 갈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기에 해소할 것이냐. 이게 아마 국민적 관심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회초리 맞아서 될 일이 아니라 당내에서 뭔가
통합 추진을 강행할 것인가 예. 아니면 당내 분란을 접고 어찌 보면 이를테면 정면 돌파가 아닌 통합 단결을 위해서 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요.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휘초리보다는 뭐 식구끼리 악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걸어놓든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물어보. 이 떼수건 걸개 그림도 준비했다는데 이건 왜 준비한 겁니까? 이게 무슨 이제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뭐 뒤에서 민생, 예. 서민의 어떤 그 아픔이랄까 이것을 예, 예. 공감하는 어떤 그 퍼포먼스겠죠. 예, 예. 지난 총선 때 인천의 한 지역에서 그것을 아마 그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아마 이번에 새로 부임한 예. 박인춘 홍보위원장이 아마 차용해서 예. 그것을 뭔가 회초리, 그다음에 뭐 떼수건, 그다음에 뭐 바닥, 바닥 현장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 소품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묵은 때를 아주 팍팍 밀어주겠다. 뭐 이런 의미다. 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쓰는 거긴 해서 아마 그래서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좀 건너와서 박미시 전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정권 입맛 TF 위원 5명 공개 뭐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특이한 걸 좀 하셨더라고. 이거는 무슨 의도로 하신 겁니까? 아니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예. 것은 예. 뭐 저는 국민들에게 예. 또 언론에 예, 예. 더 쉽게 예. 간결하게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뭐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내용이 문제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은 저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뭐라고 합니까? 스타일입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됐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매 특허예요. 사실은. 저런 게. 그렇죠. 아니 그 남의 당 조금 따라 하신 거네요.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예, 모든 퍼포먼스의 그 결정판은 예.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같이 옛날에 국회에서 봐도 압도적으로 탁월하죠. 저희들이 뭐 부러워할 정도죠. 예, 예. 그러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예, 예. 또 힘도 있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절박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예. 뭐 좀 야박하게 볼 필요는 없고 예. 오히려 집권 여당은 결국 책임의 최종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과거에 야당일 때는 저런 퍼포먼스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시계 걸어놓고 그냥 시계 가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당 입장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수수방관하고 손만 이렇게 하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이 오히려 야당 찾아다니면서 절박하게 실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시계만 더 걸어놓고 막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어떨지. 좀 약했다 좀 이런 아니 거네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어떻게 보면은 야당은 하더라도 그렇게 야박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결국 책임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은 여당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당은 과거에는 야당 할 때는 저렇게 시계 걸어놓고 해도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최종 책임을 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이라면은 저런 시계 걸 시간 있으면은 야당 지도부들 또 국민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절박하게 매달리고 설득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다음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박미시 전 의원께서 답을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뭐 필요하시면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써달라고 미리 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은 대선, 총선 이런 선거 때 주로 저런 퍼포먼스나 당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아직은 지방선거는 한참 남았는데도 이런 일이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게 과연 유권자들 여러분께는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평가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되신 분부터 정기남 전 위원장부터 좀 평가 좀 해 주시죠. 먼저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가장 선명하게 다가왔던 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이른바 민생 시계 뭐 이게 찰칵찰칵하는 이걸 그 내건 것이 아마 기폭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괜찮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제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야당의 압박을 위한 시한폭탄 아니었는가? 근데 오히려 결국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터져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책임 또한 작지 않지만 결국 집권 여당의 힘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랄까 돌파 전략이라든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절박성이라든지 뭔가 좀 구체적인 노력이 좀 부재했던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한폭탄이 오히려
민주당에서 터져버린 그런 형국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이런 이벤트 경쟁이 좀 가속화되는 이유가 예. 이른바 5구 대선을 통해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고 또 패배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대선 후보들이 조기에 복귀하면서 이른바 뭔가 상시 전시 체제가 돼버렸다. 그러네요. 지금 다 당대표들이 대선 후보들이 다 당대표로 그렇습니다.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평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 패배자의 위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야당이. 이런 어떤 이벤트 경쟁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은 민심을 얻기 위한 진정성, 어떤 민생과 어떤 정책을 통한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예. 당의 어떤 그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그런 노력에 더 중점을 둬야 될 때다. 이벤트가 뭐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질에 직필하는 예. 그런 리더십이 요구되는 때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대선 전에 전시가 완전히 끝나지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곁들여 주셨는데 현경병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뭐 지금 오죽 나름대로의 심정이 있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주변에서 듣는 바도 그렇고 국민 일반에서는 그렇게 뭐 호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밉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밉상일 수도 있다. 지금 그 정치 불신이 뭐 오죽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른정당이 더 잘하는 거예요. 착실한 내실화가 중요하지. 그 바른정당은 딱히 뭐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나 질문 좀 안 드렸는데. 지금 시기에 그 국민적인 희망사항 이런 걸로 봤을 때에 그런 어떤 선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런 정치 퍼포먼스는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게 더 저는 현실적이라 보고요. 다만 이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뭐 보수, 진보 이런 어떤 큰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국민 다수가 지금 중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파를 안는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민심을 부응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정치적 차원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바른정당이나 당의 경우에는 이 통합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 우파, 특히 중도 우파로 서로 영역을 넓힌다면은 조금 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하는데요. 바른정당은 뭐 손 잡겠습니다. 뭐 이런 걸개 그림 하나 거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통합이 굉장히 이슈라서. 그냥 제 생각이. 국민과 손 잡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거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볼 때는요. 그 지금 그 뒤에 구호가 걸려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국민 눈에 안 들어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예산국회인데 이 예산국회에서 지방선거 구호가 나와서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성근택 부대변인께서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 좀 해주시죠. 지금 여당이 뭐 힘이 있는데 왜 일을 못하냐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소야됩니다. 지금 우리가 121석밖에 안 되고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당 측에서도 왜 뭐 힘을 안 쓰냐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도 뭐 KTX 부안공항의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차단하면서 읍소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는 분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여소야대에 힘없는 이 우리 여당이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지금 그 박민식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지율이 덫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야당들이 어찌 보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 대선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대선 때 지지율보다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어떤 그 이런 걸 살펴달라는 국민들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때만큼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민생을 살피는 어떤 예산에 꼭 좀 협조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박민식 전 의원께서 아까 설명해 주는데 혹시 추가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도 이제 공평하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판넬의 밑에는 야당은 이제 지금 너무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다. 저런 퍼포먼스를 너무 야박하게 볼 필요는 아까 설명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당이죠. 여당은 원래 야당일 때부터 저것은 참 버리기 힘든 원초적 본능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근데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은 저거 퍼포먼스 할 뭐 민생 시기에 걸 정신이 있으면은 현장으로 가고 국민들 목소리 듣고 야당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예를 하나만 딱 들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많이 주장하는 그
중심 공약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제죠. 예. 최저임금제 지금 이제 17%입니까? 18% 올렸고 예. 임기 마칠 때까지 10,000원까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좋은데 그건 민생과 관련되죠. 그런데 민생 현장에 가서 그 목소리를 저 시계만 걸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면은 많은 편의점 종업원 또 편의점 주인들이나 식당 소상공인들이 저거 하다가 작살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지금 10월 달 저번 달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은 예. 지금 아파트 경비원 또 청소업 취업자 수가 수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한국 고용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최저임금 이것 때문에 27만 개 일자리가 더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저 시기에 걸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지금 빨리 가서 아파트 그 경비원들도 만나보시고 편의점 주인들도 만나보시고 아파트 경비원 숫자가 훨씬 줍니다, 지금. 오히려 최저임금 저렇게 하면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시계 걸 노력을 좀 현장에 가서 썼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지적이셨는데 아까 정기남 전 의원께서 뭐 발언하실 게 있다고 좀 잠깐 한마디인데요. 예. 아까 우리 이제 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야당은 지지율에 덫에 갇혀 있다. 예. 그러다 보니 야당이 아마 그런 어떤 지난 대선의 연장선에서 그게 그런 거 아프셨나 아니냐. 보네요, 그 발언이. 아팠다기보다는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여당도 지지율에 덫에 걸려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5%, 70% 중반입니다. 아주 높죠, 지금. 아주 높습니다. 고공 지지율이잖아요. 이른바 고공 지지율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 벽에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오만함을 극히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지지율이 오묘하네요. 높아도 덫이 되고 뭐 낮아도 덫이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덫에 갇히는 건 좋지 않겠죠? 다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두 번 정도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이것도 정당 얘기인데 얘기거리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다음 정치 핫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화면, 과거 화면과 최근 화면 같이 보셨는데요. 뒷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나간 부분이 오늘의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 주제인데 요즘 여야가 보여주기 경쟁을 왠지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뭐 민생시계 이런 걸 좀 만들어 갖고 세워두는가 하면 사랑의 매 걸개 그림까지도 뭐 걸어놓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독특하게 특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과거에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국회에서 많이 있었는데 요즘 뭐 선거도 아닌데 이게 등장을 해서 눈길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 민생시계가 지금 세워져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요. 우리가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 사실 예산안이 12월 마지막 날 거의 뭐 새벽을 넘어가면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거의 준예산 가느냐 마느냐 상황까지 갔다가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헌법상은 30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본회의에 올라가고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2014년 만든 이후에 계속 이걸 지켜왔습니다. 이번엔 못 지켰죠.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결기와 용기를 다지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욱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더욱 아프게 매를 들어 주십시오. 부모님과 같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의 매
발개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 국회라는 게 꼭 법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관례라든지 이게 예.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 국회도 보면 관례 같은 게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례를 사실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민생 그 예산, 대통령 공약수상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시키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럼 저 시계는 그 마감 시한 지켜야 되는 처리 시한을 지금 계속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계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감 시한 지났습니다. 그럼 저 시계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제가 오늘 가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지워버렸는지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정기람 전 위원장님은 예. 국민의당 얘기인데 네. 뭐 휘초리 걸개 그림 예. 그리고 뭐 또 그거 다음에는 떼수건 뭐 예. 아니면 뭐 효자손 이런 예. 그림이 있는 걸개 그림을 건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이거 왜 거는 겁니까? 아, 뭐 지금 국민적 지지라 그럴까요? 국민의당이 처한 상황이 지지율 예. 이른바 4%, 5%로 예, 지금 예. 지지율에 덫에 갇혀있는 예.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예.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그럼 구호로 저 휘초리 그림에서 국민이 마음을 열 때까지. 때려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이런 그 뭐랄까 이벤트 예. 또는 어떤 그 걸개 그림이죠. 예, 예. 이런 걸 통한 어떤 시각적 효과 예. 이것이 정치권에 거의 일반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할 이유는 아니다. 예, 예. 뭔가 좀 시각적으로 국민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 예. 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예,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구호만 나오면 뭐 그거만 나오면 뭐 하겠냐는 거죠. 진짜. 지금 당장 지금 이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때문에 모든 사안이 여기에 집중돼 예,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에게는 지금 쏟아지는 관심, 당내 관심은 통합 논의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이게 이제 통합 논의로 촉발된 이른바 당내 갈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기에 해소할 것이냐. 예. 이게 아마 국민적 관심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회초리 맞아서 될 일이 아니라 당내에서 뭔가 통합 추진을 강행할 것인가 예. 아니면 당내 분란을 접고 어찌 보면 이를테면 정면 돌파가 아닌 통합 단결을 위해서 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요.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휘초리보다는 뭐 식구끼리 악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걸어놓든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물어보. 이 떼수건 걸개 그림도 준비했다는데 이건 왜 준비한 겁니까? 이게 무슨 이제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뭐 뒤에서 민생, 예. 서민의 어떤 그 아픔이랄까 이것을 예, 예. 공감하는 어떤 그 퍼포먼스겠죠. 예, 예. 지난 총선 때 인천의 한 지역에서 그것을 아마 그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아마 이번에 새로 부임한 예. 박인춘 홍보위원장이 아마 차용해서 예. 그것을 뭔가 회초리, 그다음에 뭐 떼수건, 그다음에 뭐 바닥, 바닥 현장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 소품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묵은 때를 아주 팍팍 밀어주겠다. 뭐 이런 의미다. 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쓰는 거긴 해서 아마 그래서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좀 건너와서 박미시 전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정권 입맛 TF 위원 5명 공개 뭐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특이한 걸 좀 하셨더라고. 이거는 무슨 의도로 하신 겁니까? 아니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예. 것은 예. 뭐 저는 국민들에게 예. 또 언론에 예, 예. 더 쉽게 예. 간결하게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뭐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내용이 문제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은 저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뭐라고 합니까? 스타일입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됐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매 특허예요. 사실은. 저런 게. 그렇죠. 아니 그 남의 당 조금 따라하신 거네요.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예, 모든 퍼포먼스의 그 결정판은 예.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같이 옛날에 국회에서 봐도 압도적으로